솔담수 기본 강의 수학 상이고요. 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입니다. 1번 문제 보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날 때라고 되어 있죠. x축과 만날 때라고 되면은 이건 결국 2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2배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해서 전개하셔서 개수 비교하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전개해 놓고 개수 비교해도 상관이 없고요. 또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문제 푸셔도 괜찮습니다.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a 그리고 두 근의 곱이 2분의 b 이렇게 해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문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자, 2번 문제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다시 말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 짝수 공식을 써주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이 0보다 큽니다 라고 될 거고요. 그래서 2k 더하기 1이 0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답을 확인해 주시면 되죠. 자, 1번, 2번 모두 중요한 건 2차 방정식입니다 라고 네, 문제를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이번엔 이제 x축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교점이 1하고 5일 때, 자, 1번 문제랑 동일한 거예요.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0이 아니라 ax 더하기 b입니다로 하고, 자, 데리고 와서 정리해야 되죠. 3 더하기 a의 x 1 마이너스 b 정리해 놓고 나서 네, 1번 문제처럼 근의 식의 형태로 풀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해서 전개해서 비교하셔도 되고요. 또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1 더하기 5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a입니다. 자, 1 곱하기 5는 2분의 1 빼기 b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푸셔도 됩니다. 전개해서 비교하셔도 되고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문제 푸셔도 되고요. 네, 4번이요. 자, 이번에는 어떤 직선이랑 접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판별식이 0입니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랑 접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x 더하기 4는 0 k 더하기 1의 x 더하기 4는 0이고요. 판별식을 확인을 해보면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입니다 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하실 때 k 플러스 1의 제곱 전개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16 넘겨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푸셔도 돼요. k 더하기 1은 4입니다. k 더하기 1은 마이너스 4입니다. 이런 계산 과정을 거쳐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k는 양수입니다 라는 게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양수인 3만 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개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제곱근 형태로 문제 푸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5번이요. 직선의 y는 x에 평행하고 곡선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새로운 직선도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새로운 직선의 형태를 x 더하기 k라고 놓게 되면 이 직선이랑 문제에 주어진 2차 함수랑 접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4번 문제로 다시 돌아서는 거죠. 2x제곱 더하기 1이랑 x 더하기 k랑 접한대요.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마이너스 x 1 마이너스 k는 0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확인해 보시면 1 빼기 4 곱하기 2에 1 마이너스 k가 0입니다 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마이너스 8 더하기 4k가 0인 거고요. 그럼 k는
4K가 아니라 8K네요. 그래서 K는 8분의 7입니다로 확인이 되겠죠. 자, 6번 문제요.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또 다른 이차함수의 최소값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자, 최대최소 문제 푸실 때는 문제에서 x의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지금 x의 범위 없잖아요. 그 말은 그냥 꼭지점만 확인하라는 거죠. 첫 번째 함수, 그리고 두 번째 이차 함수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 함수에서 최대값이라는 건 범위가 없기 때문에 결국 꼭지점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그냥 완전 제곱 한 번에 할게요. x-2의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4, 5가 될 거고요. 자, 그럼 2번은요. 2로 묶어주고 완전 제곱이 한 번에 들어가면 더하기 k-2가 되겠죠. 그럼 결국 1번식의 최대값은 5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2번식의 최소값은 k-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랑 k-2랑 같습니다 하면 k가 7입니다 라고 나오겠죠. 7번이요. 네, 이제 범위 나와 있어요, 여러분. 문제에서 범위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fx 형태를 보는데, fx에 일단 우리는 뭐부터 찾아야 돼요? 대칭축부터 찾아야 되죠. 그래서 대칭축이 2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가 있는데 대칭축이 2가 있는 거고요. 0에서 3인데 2에서는 0이 더 멀죠. 그래서 0, 3. 그러고 나서 이제 범위 확인해 주죠. 그래서 눈에서 제일 위에 있는 부분 f0이 최대일 거고요. f0은 k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작은 부분, 제일 아래에 있는 부분 f2가 최소가 될 거고, f2는 k-4예요. 근데 k-4가 5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k값은 9가 될 거고요. 그럼 f0이 최대니까 최대값은 9입니다 라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8번 문제요. 8번 문제는 거기다 8번 문제는 나중에 센 627번에다가 최대 최소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최대 최소 2번 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왜 2번이냐면요, 여러분, 치환해서 문제 풀 거예요. 이 부분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t라고 치환할 거고요. 치환한 다음에 저식을 다시 쓸 겁니다.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20입니다 라고 치환한 걸 치환해서 다시 써서 문제 풀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2차 함수는 범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x범위 있죠. 이 x범위로 확인할 수 있는 건 t예요, 여러분. 그래서 x범위에서 t범위를 확인하고 t범위를 가지고 다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어진 x범위에서 t범위를 확인할 거예요. 자, t라는 2차식이 나올 거고요. 자, 2x 더하기 3이고, 이거는 x-1에 썼으니까 그냥 쓸게요. 더하기 2가 되는 거라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대칭축이잖아요. 그래서 x가 1입니다 라고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1에서 3까지예요, 여러분. 1에서 3까지. 자, 그렇게 되면 이런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제일 높은 부분 f3이 최대가 f3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자, x가 3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거죠. x가 3일 때 t값은 최대가 되는 거고요. 3을 대입하게 되면은 6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x가 1일 때 최소가 되는 거고요. 그때 t는 2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에서 이 확인한 t의 값을 가지고 두 번째 과정을 풀러가는 건데, 중요한 건 t의 범위가 2에서 6입니다 라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t가 6입니다, 2입니다, 최대 최소를 가지고 t의 범위를 다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t의 범위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를 2번 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대칭축이 5잖아요. t의 대칭축은 5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t의 범위가 2에서 6이래요. 누가 더 멀어요? 2가 더 멀죠.
그리고 6은 더 가까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범위를 가지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가장 높은 거, 가장 위에 있는 거 t가 2일 때, 네, 그때 y의 최대는요. t가 2일 때 y의 최대는 2 대입하면은 4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t가 5일 때 최소가 나오는 거죠. t가 5일 때 최소는요. 마이너스 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네, 전체 식의 y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니까 우리가 확인한 대로 최대값 4, 최소값 마이너스 5 두 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8번 문제 여러분. 네, 나중에 센 627번에다가 꼭 적어주세요. 최대 최소 2번, 627번 유형에다가 최대 최소 2번 푼다라고 꼭 적어주세요. 이거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딱 틀을 잡고 여러분이 접근을 해야 네, 문제 유형을 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9번이요. xy가 실수일 때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자, 실수 조건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완전 제곱식을 잡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유는 실수의 제곱은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걸 이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식이 마이너스 6x 더하기 일단 9라고 쓰시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도 2y제곱 더하기 4y 더하기 2라고 쓰면 이미 상수항을 11을 가져갔거든요. 근데 뒤에 7밖에 없으니까 다시 그냥 빼기 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러고 나서 완전 제곱식을 확인을 할 겁니다. x-3의 제곱 2배의 y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4. 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값은 각각 0이 나오는데 맨 뒤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이 식의 최소값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반복 수학에서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x-3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리고 y 플러스 1의 제곱도 2배를 했지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x-3의 제곱 2배의 y 더하기 1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식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뺀 거예요. 마이너스 4를 더한 거예요. 마이너스 4를 그냥 더해 준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가지고 부등식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0번이요. 관계식이 하나 주어졌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소값이에요. x제곱 y제곱인데 주어진 관계식을 여러분 4-2x라고 할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건 x도 y도 둘 다 범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y에다 대입을 할 거예요. x제곱 4-2x의 제곱 전개하시면 5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6이 나오겠죠. 그러면 대칭축은요 5분의 8이 나올 거고요. 대칭축은 5분의 8이 나올 거고요. 그때 최소값이라 그랬으니까 결국 x가 5분의 8일 때죠. 네, 결국 x가 5분의 8일 때라서 이거는 완전 제곱식 잡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x-5분의 8 제곱이고 계산하면은 25분의 64 5분의 64 5분의 80 5분의 16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네, 그냥 최소값은 끝난 거죠. 5분의 16으로요. 그래서 문자가 주어져 있고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대입하면 되고, 자, 여러분 이거는 결국 문제에서 x 범위나 y 범위가 있냐라는 걸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문제는 대표 문제다 보니까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자, 11번이요. 활용이죠. 그래서 둘러싸인 부분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둘레의 길이의 최대예요, 여러분. 둘레의 길이의 최대예요. 자, 이런 거는 일단 대칭축을 하나 잡아주세요. 쭉 대칭축을 하나 잡아주시면 네, x가 3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게 나올 거예요.
네, 3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라는 게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일단 대칭이 있구나 라는 거 대칭축은 당연히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점을 잡을 건데 여기를 보통 Q라는 점을 A, 0 이렇게 잡는 편이에요, 여러분. Q라는 점을 보통 A, 0입니다 라고 잡는 편이고요. 마지막 문제니까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를 이제 A, 0으로 잡을 건데, A, 0으로 잡겠다는 거는 요 간격을 A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 간격도 A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근데 2차 함수기 때문에 2차 함수의 근을 우리가 미리 확인을 하면 원점과 6에서 근을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Q라는 좌표를 다시요, A, 0입니다 라고 하겠다는 얘기는 간격을 A입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럼 이 간격도 A이기 때문에 그럼 R이라는 좌표는 6-A, 0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Q랑 R의 좌표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QR이라는 길이는요, 여러분. 네, QR이라는 길이는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주게 되면 6-2a입니다 라고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Q 길이 구하러 갈 거예요. 세로 길이죠. 자, A, 0이 좌표가 있기 때문에 이 A를 대입하게 되면 이 P의 좌표는 A,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6A가 되는 거라서 PQ의 길이는 그대로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6A가 됩니다. 자, 그럼 둘레라는 건 PQ도 2개, QR도 2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둘레 길이를 확인을 해보면 둘레라는 거는요, 결국 2배의 6-2a와 2배의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6a를 더한 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2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결국 우리한테 필요한 건 완전 제곱식이죠. 근데 완전 제곱식도 필요하긴 한데 대칭축을 먼저 확인을 할게요. 대칭축을 확인을 해보면 2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대칭축 확인하고 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범위죠. 네, 여기서는 A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A의 범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여기 6-2a 있죠. 6-2a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됩니다. 이유는요, 길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A의 범위는 3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나올 거고요. 근데 A 좌표 역시, 네, 양수라는, 지금 그림에서 양수로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A 범위 역시 0보다 큽니다 라고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한 걸로 잡아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에 잡아놨던 대칭축 있죠. 대칭축이 3이었잖아요. 자, A는 그러면 요 0하고 3 사이에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0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라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어쨌든 A의 범위는 0하고 3 사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2에서는 0이 더 멀죠. 3이 조금 더 가까울 거고요. 그럼 우리한테 익숙한 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나면 최대는 결국 A가 2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2일 때 최대값은요, 둘레의 최대값은 확인을 하시면 2를 대입하게 되면 16, 8, 20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둘레의 최대값은 20입니다로 문제를 끝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네, 도형이 주어지고 활용 문제죠. 식을 정리해야 되는, 식을 작성하는 문제들. 근데 식을 작성할 때는 항상 확인하셔야 되는 게 범위입니다. 네, 주어진 문자에 대한 범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최대 최소를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네, 11문제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네, 여러분들, 네, 꼭 다 확인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혹시나 또 헷갈리는 부분들, 어려운 부분 있으면 와서 질문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